서울시에서 전해드립니다. 순천에 예술촌이 만들어져 국내 대표 사진작가인 배병우 씨가 1호로 입촌합니다. 기존 문화의 거리와 연계해 새로운 문화 벨트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박민주 기자입니다. 빛으로 그린 한 폭의 그림 같은 소나무. 이 작품은 국내 대표적인 사진작가 배병우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수 출신 배병우 작가가 순천예술촌에 1호 입촌자가 됐습니다. 문학 쪽이나 미술 또 음악 그런 사람들이 순천에 와서 이렇게 복합적인 그런 공간들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순천시는 배병우 작가를 시작으로 원도심 영동 10여 곳의 가옥을 매입해 예술촌을 조성합니다. 도심 속 빈집을 유명 작가와 지역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객도 유도합니다. 어떤 획기적인 문화 예술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해서 거점 공간을 마련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순천예술촌은 인근에 조성된 문화의 거리와도 연계해 운영됩니다. 50여 곳의 상가와 크고 작은 공방, 갤러리가 들어섰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문화의 거리를 창작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작가 선생님들이 또 오시고, 그리고 새로운 창작 열기를 가지고 있는 젊은 신진 작가들이 좀 들어와서 여기에서 문화 생산들을 많이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생태도시 순천의 문화예술을 접목한 시민창작예술촌. 새로운 시도가 지역 문화예술벨트로 도약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은 설화실 예술촌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문을 열 예정인데요. 지역 내 첫 예술촌인 만큼 운영 방식을 두고 고민도 적지 않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광양읍 설화실 예술촌 조성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 2007년 폐교된 사고 붕괴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설화실 예술촌은 22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시실과 창작실, 시립예술단 연습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토목 75%, 건축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준공돼 11월이면 개관하게 됩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운영 방안이나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자를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계는 전남 동북권 최초로 개관하게 될 예술촌이 지역의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기대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명확한 운영 방안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함께 문화체험, 지역과의 상생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선결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우리 예술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술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광양만권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예술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설화실 예술촌이 최근 입지가 확정된 도림미술관과 함께 광양 지역 예술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흥군이 공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부당하게 징계를 감면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해 공금을 횡령한 직원 A씨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성과급에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이상으로 정해진 징계 기준을 무시하고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무단 감면했습니다. 감사원은 고흥 군수에 대해 인사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고흥군이 운영하는 수영장 입장료 100여만 원을 무단 인출해 지난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양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옥룡과 본강 방면의 시내버스 운행을 늘립니다. 광양시는 백운산 4대 계곡 피서지를 찾는 피서객들의 편의를 위해 하계 특별교통대책의 하나로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 본강과 옥룡 방면에 2개 노선 시내버스 운행을 12차례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추가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광양읍에서 본강면 조령까지 운행하는 20번과 광양읍에서 옥룡면 진틀까지 운행하는 21-2번입니다.
해변이 없는 유일한 항구 도시인 목포에 2년 뒤면 해변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유달 해수욕장 복원 사업이 10년 만에 진행되고 있는데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한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67년 촬영된 목포시 죽교동 유달해수욕장. 목포의 대표적 해변이던 유달해수욕장은 그러나 잦은 인명사고와 모래 유실로 10년 전 폐지됐습니다. 이른바 대반동의 추억이 깃든 유달해수욕장이 해양수산청에 의해 복원됩니다. 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해 2년 뒤 완공될 예정입니다. 파랑이나 또 조류 변화 등을 좀 억제해가지고 완화시켜서 그곳의 모래를 모래 침식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해변을 유지하기 위해 수면 아래 길이 300m짜리 잠재를 시설할 예정인데 효과는 의문입니다. 인공 해변인 해남 오시아노 리조트에서도 잠재를 시설했지만 모래 유실은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안정성에. 왜 그런 고하니 연약한 펄층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해변 복원을 원상 회복보다도 친수 공간 확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수욕장의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유달 해수욕장을 보기 위한 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거다 이거죠.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우리는 목포의 해양 문화를 복원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해양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달해수욕장 복원의 핵심인 잠재 설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실시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시 서구의회가 신세계의 복합 쇼핑몰 사업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조례를 결국 부결시켰습니다. 신세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광주 서구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6, 반대 6, 기권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13명 서구 의원 중 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것입니다. 조례가 부결되자 찬성 측 의원들은 반대 측 의원들의 꼼수 때문에 부결됐다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게 의원이 할 짓입니까? 나가겠습니다. 이따위 의원이 어떻게 했어요? 조례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 특급 호텔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는 일단 한숨을 돌린 표정입니다. 하지만 조례 통과를 강력하게 바랐던 중소상인들은 서구 의원들이 주민과 상인들을 배신했다며 거센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일꾼이 되겠다고, 지역의 상모섬이 되겠다고 하고서 지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오늘의 그 의회의 그 안건 처리를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문제의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과 관련해 산업통상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례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기 전날 밤 늦게 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형평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 4천여 개를 교체합니다. 순천시는 상수도의 옥내 누수를 없애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읍면동 지역상수도 3만 9천여 개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수도계량기 4천여 개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상수도 대행업소 4곳을 지정하고 읍면동 권역별로 본격적인 교체 작업에 나섭니다. 광양시가 주민 참여 예산 편성 심의위원 56명을 위촉했습니다. 광양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늘리기 위해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참여위원을 재정 전문가와 지역회의 추천 지역위원 등 56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광양시 주민참여 예산 편성 심의위원회는 지역회의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다양한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지방 곳곳에서